네, 안녕하세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프린트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왔다 갔다 죄송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선 전기부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숙제는 다들 하고 계시죠? 잘 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류 답 없었죠, 여러분들? 그랬을 거예요. 제가 다 검토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공기 금방 탁해지고 많이 졸렸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냥 한번 간단하게 갔다 오시고, 제가 보더라도 제 수업 그렇게 재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졸려오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왔다 갔다 잠 좀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조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도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를 바라볼 때 페이지는 이제 16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정도전까지 했었고, 그리고 조선 전기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어떤 사대부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자. 신진사대부. 그래서 얘네가 무슨 파로 나눠지더라? 급진과 그다음 뭘로 나눠지더라? 온건파로 나눠지더라. 요겐 정도전, 요겐 정몽주. 얘는 뭘 추구했더라?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성계와 손잡고 어디로 올라갔었고,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된 걸 조달하? 중앙에 집중된 것을. 그 다음에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기 때문에 옛날 이전 시대보다 뭐더라? 잘 먹이고 잘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뭘 추가하더라? 나라를 부유하게 되고 강병하게 되는 부국 강병을 추가하고,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되 성리학 이해까지 공부했던 뭐더라? 급진기합파. 요거 매우 중요한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얘네들의 성향에 따라 조선 왕조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온건파는 뭐더라? 좀 지겹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의리와 명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성계도 처음 받고 어디로 내었다? 지방으로 쫓아내서 얘네들은 향촌 뭘 추가하더라? 자치를 추구된다. 그냥 향촌만은 뭐더라?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해서 자기네가 뭐더라? 열심히 향약이라던가 유향수라던가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서원을 만들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점차 확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게 오직 무슨 학이더라? 성리학. 얘는 오직 뭐만 기치를 삼더라? 성리학만 기치로 삼았더라.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문화사에서 매나는 국주, 사군자 나오죠? 무조건 누굴 말한다? 사림애들 16세기 때부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깨끗한 백제 나왔다. 그것도 다 몇 세기부터다? 16세기. 다 누구의 기질을 보더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더라. 바로 사림의 기질을 보여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겹겠지만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조선 전기, 얘가 조선 후기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사화 배울 텐데 또 나와요. 사화 때도 뭐더라? 얘들 성향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전기 때 이제 왕들의 업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왕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성종 때까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겠죠? 거기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제일 먼저 누구고? 태, 그쵸? 정. 그 다음에 태,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세. 그렇죠? 얘는 우리가 따로 배울 필요 있었다 없다. 위화도에 구했다 과전법. 그리고 끝나게 되고, 얘 친구 하나 기억했으면 됐어요. 얘 친구가 누가 있었다? 정도전이 있었다. 정도전 하면 뭐더라? 책 하나 있었죠. 무슨 답변? 불시잡변. 그 다음에 뭐더라? 정치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왕 아니면 재상에게. 재상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국사란 책을 지었다. 3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더라? 정종. 많이 모르는 사람이죠? 자, 이 정종은 뭐더라? 허수아비고요. 중심 뭐더라? 태조 아니면 태종이 되더라? 태종.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어떤 사람인지 들어갈게요. 오늘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진짜 왜 이러냐. 프린터도 안 되고. 그 이성계가 마누라가 2명 있었거든요. 하나가 뭐더라? 원래 한씨. 그러니까 이 한씨 집안이 첫 번째 왕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후에서 이제 대강요. 에이씨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강씨 집안. 자, 그냥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왕후, 왕 되기 전에 뭐더라? 결혼했던 뭐더라? 왕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뭐더라? 6명의 자식들을 낳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젊고 이쁜 왕후가 누구더라? 두 번째 왕후가 되겠고, 이 두 번째 왕후 밑에서 누가 나오더라? 방번이와 방석이를 낳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럼 뭘 책봉해야 되죠? 왕실의 근간을 위해서 세자 책봉해야 되겠죠. 그럼 세자 책봉은 당연히 어디 집안에서 하야 돼? 요쪽 집안에서 하면 돼요. 대부분 뭐더라? 20살, 30살, 그리고 또 뭐더라? 다 장가도 가고 대를 이뤘던 집안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자 책봉을 뭐더라? 이 첫 번째 아들을 선정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집 나가 버렸어. 아버지는 다 고려왕조 배반했다. 더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집 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둘째부터 여섯째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갑자기 정실에서 막 여자 우는 소리가 들게 됩니다. 원래 왕후들은요, 그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회의장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자 아낙네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누가 울고 있는 거야? 강씨가 울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이성계가 너 왜 우냐고 하니까 오빠 밉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여기서 뭐더라? 여기서 왕위를 세차 책봉하면은 우리 자식들 뭐더라? 다 죽은 목숨이다. 네가 끝까지 지켜줄 거 아니지 않냐? 그냥 우리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이성계가 어때? 노망이 났는지 이쁘니까 우리 이쁜이 말 들어줘야지. 그래서 방번이를 세자로 책봉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하들도 이거더라. 이건 말도 같지 않으니까 말려야 되죠. 정도전이 이걸 지지합니다. 왜? 정도전은 정치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니까? 재상하게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야심만만하고 뭐더라 권력 욕심이면 자신의 권한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어린애를 뭐더라 왕으로 갔다면 자기 멋대로 정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지지하게 됩니다. 이 소리 듣고 가장 열받았던 게 바로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방원이요 엄청나게 권력 욕심도 강했고요 과단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위화도 해군도 이성계 원래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그 야밤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결정 내리지 못하고. 그때 찾아간 게 바로 이방원. 방문 열고 아빠 씨발 인생 한 방이다 우리 가보자. 그리고 위화도 해군을 구축했던 게 바로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 소식 들으니까 되게 어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방원이 뭐더라 애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도전 죽여버리고 방번이야 방석이 제껴버린 거. 요게 1차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제일 싫어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뭐더라 이쁜이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형제들 막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싫어했었고요. 그래서 이 방원이요 바로 왕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둘째용을 갖다 놔요. 그게 뭐다? 정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의 업적은 바로 다 누구의 업적으로도 들어가도 된다? 태종의 업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왕자에 난 별거 아니라 바로 위청이 또 권력 욕심에서 방원이한테 덤벼들게 됩니다. 방원이가 바로 제껴버린 거. 요게 바로 몇 차 왕자에 난 2차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건요. 바로 태종 이방원은 1,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바로 무슨 건 강화가 목적이 된다. 왕권 강화, 왕권 강화의 화신이었다. 딱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보시면 자, 이 사람 뭐더라? 모든 목적이 다 무슨 건 강화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고요. 왕권 강화. 그 이제 이거 필요 없지 여러분들. 얘는 누구 기억하면 되고 정도전 기억하면 되겠고 얘는 허수아비니까 지워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첫 번째 왕은 누구더라? 태종 이방원. 자, 그래서 이방원이 왕권 강화를 해서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우선 왕이 있어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그럼 이 명령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부서가 바로 뭐더라? 의정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요. 정치를 뭐한다? 의논한다. 그래서 무슨 부? 의정부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 명령이 괜찮을 것 같죠? 그럼 이제 뭐더라? 어디로 명령을 내리더라? 육조로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고려 통치도 배웠었죠. 중서문화성이라는 게 의정부, 육부가 단지 이름만 뭘로 박혔을 뿐이다? 육조로 박혔을 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조가 어떤 보고할 일이 있으면 의정부한테 보고하고요. 의정부 또 누구에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걸 뭐라 하면 의정부 무슨 제도? 서사 제도로 합니다. 서사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심의 검토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뭐더라 왕의 명령도 어디서 할지 말지 어디서 검토하고? 의정부에서. 육조가 보고한 것도 다 어디를 거친다? 의정부에서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봤을 때 이런 구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자신이 정치의 중심이 아니잖아. 의정부가 정치의 중심이잖아.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어디로 바로 내려버리더라? 육조로 내려버리고 육조는 어디다 보고하더라?
왕에게 보고하더라. 여기 바로 뭡니다? 육조를 직접 연계시켰다.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 조선 전기 때 통치구조에서 요거 하나 꼭 물어봅니다.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죠. 의정부 서사제. 요걸 여러분이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태종 이방은요, 왕권 강화의 정책, 육조 직계제,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1, 2차 왕제는요, 국가 군사 갔다가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사병으로 움직였을까요? 사병이에요. 그 당시에 왕자들도 사병이 있었고, 나라 건국한 신하들이 있죠. 개국 공신이라고 하죠. 어찌면 이성계의 아버지 친구들이에요. 걔네들이 다 뭐더라? 사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병 갖고 있으면 뭐더라? 언제든지 뭐더라?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뭘 혁파더라? 사병을 뭐더라? 혁파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반발에 또 뭐더라? 개국 공신 싹 다 수청시킨다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더라? 권력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 요 사람이 되겠고, 제가 고한 말했구나. 이 사람이 그 1, 2차 왕제대 할 때 민씨 집안 자신의 처가댁, 외가댁에서 다 도와줬거든요. 천황과 청제들이 다 목숨 걸고 뭐더라? 1, 2차 왕제대를 성공시켰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싹 다 죽여버려요. 민씨만 풍지박살 내버립니다. 딱 한 명 놔두고, 자기 마누라 놔두고. 그만큼 권력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세종대왕이 있죠. 며느리 집안도 풍지박살 내버려요. 싹 다 몰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형제들 있죠. 궁궐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왕실보다 위협된 존재는 싹 다 죽였던 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육조직계제 무슨 혁파? 사병 혁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래요. 호패법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호패법. 호패법은 아주 쉽게 오늘날 따지면 뭐랑 똑같더라? 민증과 똑같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민증 나오면 백성들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왜? 민증 발급되는 순간 뭐가 된다? 국가의 군역 대상자, 세금 징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받자마자 우리한테 얼마큼 또 삥트 들려고 이 땅을 주냐. 그래서 반발도 심했던 게 호패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토지 세금을 걷기 위해선 토지를 얼마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업도 벌였더라? 양전사업.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양전사업은 계속 용어가 나올 거예요. 측량할 양자, 밭전자. 토지 측량하는 걸 뭐란다? 양전사업.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럼 양전사업은 이 사람 한 사람만 했을까요? 아니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무슨 사업이다? 양전사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종 이방원요, 이 사람은 다 무슨 건이 강화 목적이 있다? 왕권 강화 목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직계제? 육조직계제. 날렸던 거 사병혈파.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을 확충하해서 권력도 다 돈에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 잘 걷게 해서 호패법과 무슨 사업했더라? 양전사업.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쳐놓읍시다.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사병혁파 줄치고요. 그 다음에 개국공신 줄치지 말고요. 나라 건국한 뭐더라? 공이 있는 신하들은 우리가 개국공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정과 호패법 그 정도까지만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관원 독립은 건너뛰고요. 서울차별 재개금지 이것도 잘 안 나오고요. 신무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신무군 요때 설치되었더라. 신무군 살짝만. 그닥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 신무군은 여러분들 어찌 보면 형식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백성이 두드리면요 포졸들이 나와서 때렸습니다. 시끄럽다고. 이건 일종의 뭐더라? 나는 백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런 상징적인 게 신문고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태종 이방원 봐두시면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유명한 누구 들어갑시다. 세종대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태종 태세니까 그 다음 누구더라? 세종대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세종대왕은요 더 이상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다 조져버렸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아 현명한 정치만 잘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왕권 강화라고 표현할까 하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하들도 너무 억누르면 반발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더라? 좀 더 뭐더라? 신하들한테 잘해주는 정책. 그래서 이때 유교적 무슨 정치를 했다고 하더라? 왕도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이거예요. 왕도 정치. 왕도 정치하면 왕권 강화로 들어가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왕도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된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게 왕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왕의 바른 길이란 신하들과 뭐더라? 정사를 토론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이게 왕의 바른 길. 맨날 술 처먹으러 다녀.
맨날 사냥터에 나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건 잘못된 길이죠. 그럼 왕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누가 이걸 대잡아 주더라? 신하들이 대잡아 주더라. 요게 유교적 왕도 정치. 그래서 이건 딱 봐도 뭐더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바로 요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세종대왕은 유교적 왕도 정치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이제 여러분이 맞히면 돼요. 그럼 세종대왕은요 6조 직계점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신하들과 뭐더라? 항상 토론하면서 정책을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비되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도 나중에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의정부 서사제만 세종대왕밖에 없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 때 의정부 무슨 제? 서사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또 무슨 전이야? 집현전이죠. 현명한 학자들을 모아놓았던 곳. 모일집자, 현명할 현자. 그래서 현명한 신하를 뭐더라? 모아놓은 곳. 그게 바로 무슨 전? 집현전. 그래서 얘네들과 같이 뭐더라? 학자들과 연구해서 무슨 정음 창제? 훈민정음 창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집현전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하나만 들어갑시다. 이것도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봐두시면 돼요. 경연이란 게 있거든요. 이 경연은 왕과 신하가 학술 토론하는 자리, 학술세미나, 그게 경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연 자리는요, 이제 학술 토론에서 무슨 토론으로 나중에 바뀌게 될까요? 정책 토론으로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했던 게 경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왕은 혼자고 신하들은 여러 명이잖아. 그럼 대부분 왕이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신하들은 평생 과거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애들이야. 걔네가 떼거지로 달려들죠? 절대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이 경연 자리에서 신하를 압도했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 네, 천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때 영조와 정조도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하들이 왕을 오히려 좀 혼내주고 싶을 때, 좀 애를 조져버리고 싶을 때, 그때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세종대왕은 뭐더라? 오히려 여기서 뭐더라? 언면으로 뭐더라? 신하들 억누르고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천재였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요건 그냥 하나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세종대왕 하면요, 이 사람 만들었던 과학기술이 뭐가 있었죠? 그쵸? 시계 각종 만들었죠? 무슨 시계? 물시계. 이 물시계가 뭐더라? 일명 자격루라고 하죠. 그 다음 무슨 시계도 만들고 앙부, 일구, 해시계도 만들었고요. 그치요? 그 다음에 혼천이라고 있거든요. 혼천이 천체관측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봐둘 거 칠정산. 지금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들어봐요. 칠정산이 아마 좀 애매할 건데, 칠정산요 뭐라고 하더라? 이걸 역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 역법. 역법은 아주 쉽게 달력 계산하는 거, 날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역법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시간, 세계의 시간 기준이 어딘지 아세요?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시간차, 경도에 따라 시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9시간 차이 나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요, 다 어디가 기준이었다? 중국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럼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시차가 어때요? 우리나라랑 좀 낫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나면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역법은요, 중국이 기준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제 천체관측의 기준, 날짜 계산은 어디로 했더라? 한양으로 계산했던 거. 요게 바로 무슨 애다?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딴 게 아니라 공통점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것들의 공통점. 언제 비가 내리는지, 그 다음에 별자리,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는 거. 다 뭐랑 관련했더라? 농사 관련했죠. 세종대왕이 모든 만들었던 과학기술 다 알고 보면 다 누굴 위해서다? 그냥 농부들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직설이다? 농사 직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농서 중에서 중국식 아니면 우리나라식, 우리 풍토에 적합한 자주적 농서가 농사 직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따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뭐더라? 농사 직설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나라서 뭐더라?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보더라. 농부들 위해서 농사식설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펴냈어. 하지만 애들이 뭐해? 한자를 못 읽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한글 창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뭐더라? 학자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자는 무슨 세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세자. 왜? 우리가 사는 영토가 가장 넓어질 때가 바로 무슨 대왕 때다? 세종대왕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전기 때 영토는 요만큼, 세종대왕 때 바로 어디가 계셨더라?
사군과 어디가 겹친다? 육진이 개척되다. 그래서 묘가 뭐더라? 세상세자 쓰더라. 그래서 이것도 이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군육진이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사 때 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끝낸 거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출치권은요. 유교적 무슨 정치? 왕도 정치. 의정부 서사제. 그 밑에 무슨 전? 집현전. 그다음 밑에는 그냥 읽어만 봐요. 경연과 서연. 서연은 세자교육이에요. 세자교육. 사가 독서제는요. 신하들한테 휴직을 준 거예요. 공부할 시간을 준 거예요. 한 달 동안 뭐더라? 너는 이제 뭐더라? 놀지 말고 정사에서 좀 뻗어나서 열심히 학문 연구해라. 그게 사가 독서제. 자, 그다음에 사군육진 줄쳐놓고요. 그다음에 스시마섬 정벌 주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스시마섬 정벌. 세종대왕의 이미지로요. 위와 아래로 다 치고 나갔다. 그렇게 떠올리면 될 거예요. 위로는 어디고요? 사군육진, 밑으로는 대마도. 그렇게 이미지로 떠올리고요. 무슨 직설 하나 줄쳐놓으면 끝날까요? 농사직설. 아, 그 다음에 밑에 또 많이 나오는 게 그거 하나예요. 상방행실도. 이것도 하나 줄쳐놓읍시다. 6에서 강조하는 게 뭐더라? 임금에 대한 충성, 맞죠?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치요?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차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걸 상방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뭐더라? 글과 그림으로 편찬한 거. 그러니까 세종대왕 뭐더라? 이제 전 백성은 뭐다? 유지적 문화에 물들이기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글과 그림으로 이제 유교 책을 만든 게 상방행실도. 아버지가 병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부엌에 가서 자기 허벅다리 잘라갖고 불고기 해줬더라. 이런 효행이 강한 놈. 이런 것들 뭐더라? 행실을 뽑아가지고. 뻥이고 이런 일은 없고. 얘네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럼 이런 사례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편찬한 거. 이게 상당 행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외로 많이 나와서요.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119번. 자, 가 구강이 시한 정책이라고 나와있죠. 거기 구강 중심의 정치, 호급학을 위한 호적과 호배법, 그다음 신문고 설치 이렇게 보면서 요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보기 보면서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가 나와있죠. 1400년이라고. 제가 연도는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었죠. 그냥 여러분이 조선시대 알아둘 연도는 딱 두 개, 하나예요. 1392년 조선왕조 건국이고 200년 뒤에 1590년에 임진왜란. 그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몇 세기더라? 지금 우리 15세기를 공부하고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그치요.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전민변정 도감하면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죠? 공민. 그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죠? 공민왕. 자, 그리고 요게 호패법이에요. 요게 일종의 민증이에요, 민증. 이름 적혀 있고요. 뒷면에 뭐더라? 거주지와 생김새가 적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패법. 그리고 신문에 따라 재질은 달랐다고 합니다. 평민들은 나무, 그 다음에 양반들은 옥 이런 거 썼다고 해요. 자, 그다음 우리 세종대왕. 벌써부터 웃고 있잖아. 할 게 없으니까.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뭐더라? 의정부 서사제.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뭐냐면 신하들과 직접 만나서 토론으로 다 반박하는 동영상입니다. 시간에서 건너뛸게요. 신하들이 한글 창제할 때 어떨까요? 엄청 시발시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한번 우리 토론으로 붙어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다 논리로 깨버렸던 게 세종대왕.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고요? 사군, 육진, 그 다음 밑으로는 대마도도 정벌했더라. 그 다음에 이런 과학기술, 요게 해시계. 앙부, 일구, 요게 뭐더라? 추구기, 강우량 재는 거, 요게 뭐더라? 자격루. 원래는 이게 다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더라? 기계가 있어갖고 시간 되면요, 뭐 인형이 나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북두 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더라? 혼천이야, 간이.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거 무슨 산? 왜 요거 한자 하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7. 이게 바로 뭐더라? 칠정사. 그래서 무슨 직설 만들었더라? 농사직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갖고요. 120번 들어갑시다. 120번은 첫 번째 사료 건너뛰고요. 두 번째 사료 들어가요. 왕이 하교하기를, 명령 내리기를,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정부에게.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다. 가부가 뭐예요? 할지 말지를 헤아린다. 그냥 의정부가 다 뭐더라? 결정하는 것이죠. 요건 딱 봐도 6조 직계제면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누가 되더라?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 무슨 정음은? 훈민정음. 정답 3번. 그 다음 121번. 줄쳐요? 주의 없죠.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중약 다음에 농민들의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전문 육등법과 연문 구등법. 이것도 우리가 경제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농사직설, 칠정산, 무슨 행실도, 상강, 현실도. 왜 세상 세자 쓰더라? 사군, 육진.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네. 우선 딱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요. 127번 문제 봐봐요. 127번 문제. 문제 번호는요. 127번 문제고요. 문제 풀지 말고 딱 거기다 적어봅시다. 가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죠? 6조까지만 딱 적어도 되죠? 6조 직계제가 되겠고 나는 이게 뭐가 되더라?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종이 뭐랬고 6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누가 했더라? 세종대왕이 했다. 딱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태종, 태세 뭐라고 배웠었죠? 네, 문단세. 네. 문종도 거의 업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럴 문자예요. 열심히 보다 책만 읽었던 사람이 문종. 됐나요? 그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고 자식도 매우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게 누구더라? 13살에 즉위했던 게 바로 뭐더라? 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종 때부터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쇠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너무 신골 많이 높여놓은 거야. 근데 세종대왕은 어때?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논리로 다 눌렸죠. 그 다음에 이 두 왕은 뭐더라? 그냥 평범한 구조다 보니까 이때부터 신권이 많이 발흥하고 특히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하니까 신권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가 이제 호시탐탐 이 왕권이 약화되니까 지가 왕 되겠다고 등장한 게 바로 누구더라? 단종의 삼촌 유명한 수양대군 되겠죠. 그 수양대군이 무슨 정난?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계유정난 통해서 어린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비정하게 왕에 올랐던 게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조는 이미지 이거 하나 떠올리면 될 거예요. 영상 소리는 안 나오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거든요. 세조 수양대군을 잘 표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상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봐도 저 사람 왕권과 신권의 조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냥 딱 봐도 포악하고 흡사 누구랑 관상도 비슷하고 하니까 태종과도 많이 관상이 비슷하다고 영화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바로 요 사람. 수양대군. 자, 그래서 영상 보여준 거는 이 사람 하면요. 이 사람 또한 무슨 건 강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지 떠올리면 되더라. 왕권 강하더라.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가 되더라? 종 아니면 조가 되더라. 조가 되죠. 조선 때는 조자 들어간 사람이 좀 많거든요. 이 사람 어쩌면 구테타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간이었으면 뭐더라? 완전히 단호망조가 되죠.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조가 되는 게 바로 세조가 되겠고, 자, 이 사람은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딱 봐도 의정부 서사제임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요거 하면 되겠고, 자, 아까 치면 얼굴 봤었죠? 지편전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폐지, 경연도 뭐더라? 폐지.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태조 이성계가 했던 게 위야도 해고난 다음에 무슨 법 개혁이라고 배웠었죠? 토지 개혁을? 과전법 기억나시나요? 요 과전법은요, 당연히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잖아. 현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를 뭐란다? 전직자 이렇게 말합니다. 과전법은요, 현직자한테 주고 퇴직한 다음에 줬던 게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전직자들, 퇴임자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줘버려요. 오직 현직자한테 줬던 걸 무슨 법이라더라? 직전법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제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지금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대부분 왕권 강행이 뭐더라? 재정 확충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했더라? 직전법. 어떤 애들 하면 다 현직자한테만 줬던 게 무슨 법이더라? 직전법 같이. 자, 우리 세조는요, 딱 이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업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요, 문종과 단종 있죠? 그 문종과 단종 때 그냥 무슨 권은 약화? 왕권 약화?
김종서 정도 줄치고요. 그 영화 관상이 보면요. 수양대군과 라이벌로요. 호랑이상을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김종서예요. 그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 그 두만강 지역의 육진을 개척했던 게 바로 김종서입니다. 그래서 두만강 호랑이라 불렸던 사람이 이 사람, 운무를 겸비했던 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종을 보필했거든요. 근데 결국 뭐더라? 세조가 계유정난 펼치면서 단종과 함께 죽임당한 게 뭐라? 김종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시험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 삼아. 자, 이제 여러분이 암기할 거 들어갈게요. 세조 줄치고요.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그 다음에 뭘 폐지하고요? 집현전 폐지. 그 다음에 그 무슨 법을 실시더라? 직전법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보법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법 살짝 줄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강경도감 살짝 줄쳐봐요. 강경도감, 원각사지, 십층석탑. 여러분들 강경도감은요. 유교경전 발행했던 곳일까요? 아니면 불교경전 가능했던 곳일까요? 맞춰봐요. 불교 아니면 유교? 유교가 아니라 강경은요. 요건보다 불교경전 가능했던 거예요.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불탑이란 거 알고 있죠? 석탑이란 거 같이 연결해서 이건보다 불교랑 관련된 거. 세조는 개우정난 통할 때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 죽였죠. 사람이 피를 보죠. 솔직히 뭐더라? 웬만한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다 트라우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반바다 많은 악몽을 꿨다고요. 심지어 단종의 어머니가 나서 침까지 뱉어갖고 그 침 받은 자국에 종기가 났다고. 그래서 많은 온천을 돌았던 게 바로 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다? 나중에 죽어서 많이 죽였으니까 지옥 갈까봐 이제 부처, 불공에 많이 힘썼던 게 바로 세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경도감, 그 다음에 원각사지, 십층석탑, 요것도 그냥 세조의 뭐더라? 우리가 계유정난 알고 있잖아. 같이 연결해서 조선시대 때 불교에 많이 힘썼던 놈이 누가 있더라? 세조가 되더라. 실제 여러분들 그 많은 지역의 관광지나 뭐 유적지 가죠? 그러면 조선시대 만들어진 절을 보면은 다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적겠다? 세조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지옥 가기 싫어갖고 싹싹 빌었습니다. 부처님에게. 자, 그래서 세조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금방 끝나네요. 그 다음에 세종 다음에 누가 있더라? 예종. 이 예종은 말 그대로 뭐만 차렸더라? 예의만 차렸더라. 그래서 업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성. 자, 이제 누구 때 한번 잘라주면 되죠? 성종 때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예종하면 하나만. 그 여러분들 우리가 3년 복상이라는 거 알고 있죠? 3년상 치는다는 거. 맞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렇죠? 아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 다음에 아주 불편한 옷 입고, 되게 같이 뭐더라? 부모님의 은혜에 뭐더라? 그 고통을 절감하는 게 3년상. 이거 진짜 3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3년 하면 인생 끝나버려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3년,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할머니 막 2년 막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뭐더라? 한 달을 그냥 1년으로 친다던가, 아니면 하루를 1년으로 퉁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몇 상 치래요? 3년치다. 이 사람 예종이죠. 3년 진짜 다 읽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다 병들어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예종이에요. 골 때리죠. 이 사람 진짜 예의 잘했던 사람. 자, 이제 누구 들어갑시다. 성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성종은 이룰 성자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조선의 통치 규범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통치 법전인 무슨 대전? 경국대전. 요 경국대전이 바로 육전을 뭐더라? 모든 행정을 뭐더라?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 다스린 게 뭐더라? 행정이란 거 알고 있죠? 그 모든 법규가 완성된 게 바로 경국대전. 그래서 이제 조선의 기본 통치 법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룰 성자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유의할 점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경국대전이요. 누구 때 시작해서? 세조 때 시작해서요. 완성이 누구더라? 성종이다. 요 정도만. 그래서 솔직히 힘쓴 건 다 세조가 다예요. 날로 먹은 게 누구더라? 성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경국대전 완성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거의 누구랑 좀 이미지가 비슷할까요? 성종은요. 세조를 담고자 했을까 하면 세종대왕을 담고자 했을까요? 세종대왕을 담고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종도 유교군주로서 보더라. 이제 신하들과 토론으로서 정치를 이끌어가려고 했고요. 바로 의정부 서사지는 고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전 왕을 욕먹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사찰대가 누구만이라고? 세종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대신에 집현전을 계승한, 알겠죠? 집현전도 이름 똑같이 부활시키죠. 그럼 자기의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관을? 홍문관. 왕의 무슨 기구다?
자문기구가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글자 가운데 붙이면 돼요. 그럴 문자 쓰잖아. 왕의 무슨 기구다?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왕의 자문기구는요, 어떤 거 왕이 어떠한 사안에서 물어보지요. 그럼 그걸 대답해 주는 걸 우리가 자문기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통령도 어때요? 경제학 자문 있고 외교 자문 있고 여러 개의 자문기구 있죠? 최고 석학스를 갖다 놓잖아요. 그런 기능이 뭐더라?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홍문관은 결국 뭐더라? 왕과 신하가 토론했던 거, 집현전을 뭐더라? 대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몇 세기쯤이 되더라? 15세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때까지 줌 잡았던 게 바로 무슨 파더라? 훈구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구파는요, 세조 이후부터 권력이 더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얘는 공신이잖아. 나라 세운 공신이죠. 이거 정난이잖아. 그럼 이제 뭐다? 세조를 뭐다 도와줬던 애들 다시 뭘로 또 책봉해야 돼? 공신으로 또 책봉해야 됩니다.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훈구파보다 권력이 더욱더 비대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얘네도 뭐더라? 고인물이다 보니까 많이 썩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과 비례도 많이 연루되고, 그리고 왕권을 위협할 전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종은 얘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 멀리 지방에서 조금 성장하던 애들을 데리고 와요. 바로 누굴 등용하더라? 이제부터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림이 들어옵니다. 15세기 말 16세기 때 정계에 등장한 게 되고, 누가 살 거야? 이 다음은요, 사림과 훈구의 싸움으로 이어지죠. 그게 바로 뭐더라? 사화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종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대전이 제일 중요하고요? 경국대전 완성이 가장 중요하고, 집현전을 계승한 무슨 관? 홍문관. 그 다음에 드디어 누굴 데리고 오더라? 사림을 등용했더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서 국조례 하나 줄쳐보겠어요? 그 국조례는요, 오례, 오 다음에 레라고 있죠. 이 레가 뭐다? 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뭐더라? 유교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말하냐면은, 그 유교랑 관련된 책이 세종대왕 때 뭐가 있었다? 삼강 행실도 되게 쉬운 거 있죠. 글과 그림으로 되는 거. 국조오례는 뭐냐면 국가 행사의 예법 5가지를 적어놓은 것이 국조오례가 되겠습니다. 왕의 즉위식 국가 행사지요. 그 국가 행사를 모두 다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외교 사신이 접대하는 방법, 어디서 접대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 군사 퍼레이드 이런 게 뭐더라? 국가 행사 5가지 예법은 누구 때더라? 성종 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조례, 동국여지승당, 본문서 이런 것들 많은 책들 대부분 다 통치법규와 많은 책들 뭐더라? 총집약한 게 누구 때라는 거? 성종 때. 애울 거는 뭐더라? 거기까지만 요거 3개 기억하면 돼요. 경국대전, 홍문관, 사림. 요거는 이제 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선전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16페이지 맨 밑에 가볼래요? 아, 그 요약집 계속 밑이에요. 그 추가 필기 봐요. 1, 2차 왕자의 난. 이거 구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불교 있죠. 거기서 하나만. 도첩제 하나만 정도는 줄게요. 도첩제. 승려 허가증. 그게 도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운전하기 위해서 면허증 필요하죠? 네, 스님 댁에서 조선 때는 이제 허가증을 발행해. 도첩제.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허가증을 발행하면요, 불교 진흥이 될까요? 억제가 될까요? 억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려 때는 그냥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죠. 스님이 된 거야. 누구든지 스님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조선이 뭐더라? 숫자를 뭐더라? 정해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걔네들만 생각 불교를 보다 좀 억제하고자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사원을 철폐하던가, 알겠죠? 이런 것들은 다 억불 정책이 하나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첩제 하나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육신, 생육신 줄치고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단종을 보다 보기를 깨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단종에 보다 끝까지 충성 바치다가 세조에게 죽인당한 6명의 신하. 그래서 뭐다? 죽을 사자 6명 신하, 사육신. 반면에 세조를 편들었던 놈은 살았겠죠? 거기 생육신. 그래서 사육신과 생육신이 나왔다. 이건 뭐랑 관련있더라? 세조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딱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선전기 여기 보면요, 몇 명 나오죠?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면 딱 4명 나오죠? 왕권 강화했던 사람 몇 명? 2명. 그다음 왕권과 신권에 조화를 주겠던 사람 몇 명? 3명. 이렇게 매치해서 여러분이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우리 몇 페이지? 17페이지 갑시다. 거기 필수 자료라고 있을 거예요. 필수 자료.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 오른쪽은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료. 의정부 서사는 육조에 기속시켰다. 딱 봐도 무슨 직계제? 육조 직계제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의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4대 문서, 외교 문서와 중재수 심의뿐이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았다면 적어진다. 적어진 거예요. 얘는 원래 모든 사안을 검토했던 것이야. 근데 이제 검토할 사항은 딱 몇 개로 줄어들었다. 2개밖에 없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료. 요거 두 번째 사료는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우리가 문제집에서 읽었던 거예요.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정부.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다. 요거 나옵니다. 의정부 서사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사료는요. 거기 상황 줄쳐요. 첫 번째. 그 줄쳐져 있는 거 말고 첫 번째, 세 번째 사료에 상왕, 단중이 어려서. 상왕은 바로 어떤 왕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느낌상. 전대왕을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상황이 어렵다. 그럼 누구더라? 단중 의미한다는 거 알겠죠? 쉽게 나오면 단중을 줘요. 근데 그냥 단중 빼버리고 상황이 어려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아, 이건 뭐더라? 세조 때 육조 직계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사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육조 직계제는 사료가 몇 개 있다. 그러니까 2개 있는 것이죠. 태종 때와 누구 때? 세조 때 2명 있는 것입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은 그렇게만 딱 구분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 있죠? 거기 핵심 내용. 맨말에서 그 밑에 있는 그림 있죠? 그 정도만 봐도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전기 마무리됐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 122번. 자, 37페이지 문제, 그 다음에 12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고 우리 빨리 쉽시다. 1교시는요. 122번.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치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전이 나왔죠? 경국대전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이후 예병 형공전 몇 전으로 됐다? 6전. 이게 뭐더라? 조선의 행정부 6조를 뭐더라? 기본화시킨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성종이니까 우리 성종 때 무슨 관이 만들었다? 홍문관. 정답 3번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123번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어요. 124번 들어갑시다.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에는 7대 왕의 무덤. 무슨 정난을 통했다고 했습니까? 계유정난. 그래서 문제에서는 왕을 알아맞히는 건 7대 왕이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냥 계유정난하고 세조. 자, 그래서 세조와 관련된 거. 이 사람의 목적은 왕권 강화. 신하들과 통하는 거 좋다 하면 싫어했다? 싫어했었죠? 그래서 지편전 폐지, 왕권 강화. 정답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25번. 밑줄군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 그 설총 이두 줄치고요. 그 설총이 원유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신라 때 육두품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자의 음을 본떠서 만든 이두. 그 다음에 중략 다음에 내가 만일 업문으로 여러분 딱 보시죠. 업문이 뭐더라? 우리 훈민정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충이 우리나라보다 고유 언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더불어서 난 훈민정음 창제했고 그다음 무슨 행실도? 삼강 행실도. 그럼 이거 뭐더라? 세종이 되겠죠? 자, 세종과 관련된 거 우선 여러분들 청나라 나오면 돼야한대요. 청나라 틀려버리죠. 청나라. 그리고 이거 지금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문제를 안 봐왔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2번은 우선은 뭐더라? 답 아니라고 알겠죠? 누구로 빼면 되고 성종으로 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제낄 만한 거. 그 청과 국경선은 여러분들 청나라 했던 게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병자호란 최소한 조선 후기란 거 알고 있죠? 그 4번 제끼고 그럼 이제 3번과 5번 나왔거든요. 균형법은요. 영조. 우리 유명한 이제 나중에 배울 영조 때 했던 게 균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3번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가미자 그다음에 뭐더라? 활판 인수를 발전시켰던 거 세종대왕 맞습니다. 요건 정치사가 아니라 문화사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6번 들어갑시다. 126번. 요건 너무 쉽네요, 여러분들. 요건 그냥 답만 말해도 되겠네. 정답 몇 번이고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127번 들어갑시다. 가가 육조 직계제, 나가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는 세조 때 폐지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했었죠? 부활. 그래서 틀리고. 경연이 활성화될 때랑 육조 직계제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X. 나. 이 의정부 서사제가 뭐더라? 재상들. 요 재상들이 뭐더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뭐다? 많은 대신들이 뭐였던 게 의정부. 맞는 얘기고요. 왕권과 신권의 조가 뭐가 되더라? 요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더라?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부위는 별거 아니죠? 왕, 업적 몇 명 구분한 거다? 4명 구분하는 거.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우리 잠깐 시간을 좀 길게 드릴게요. 15분 쉬세요. 알겠죠? 15분. 오늘을 4시, 6시 안 끝나고 좀 지나서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쉬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말했잖아. 좀 오늘 오래 할 거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요. 자, 15분 쉬었다 들어갈게요.